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치과마다 그 충치 개수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치과 의사의 철학에 따라서, 치료 철학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충치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치아가 구조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세 가지 구조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단단한 껍질인 범랑질,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이 노란색, 이 상아질,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치수, 이 세 가지 구조로 나눠지는데요. 이 충치가 요 에나멜 부분에 국한되어 가지고 생겼을 때는 사실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충치가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 상아질 부분에 이제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아프지 않아요. 이따금씩 네. 간헐적으로 내가 찬물 먹거나 뭔가 단 거 딱 먹었을 때 한 번씩 찌릿하고 아프거나 그런 정도의 충치, 그러니까 충치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고요. 더 진행해가지고 이 충치가 내려와서 신경 부분까지 근접했다, 그리고 혹은 신경을 먹었다 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치과 가거나 응급실 가거나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충치의 양상이 이렇게 씹는 부분에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사이 충치라고 해서 치아 옆면에서 충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딱 겉으로 봤을 때 충치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쵸.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충치가 없어 보여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해당 부분이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안쪽으로 사이 충치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청소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표면에서 충치가 생겨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이 충치가 생기고, 이 충치가 너무 이제 깊어지면은 추후에 신경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치는 초기에 치료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너무 충치를 방치해가지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에 가까워지는 순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제 저희 병원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충치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 이렇게 6개만 치료를 했어요. 아, 진짜요? 충치 치료를 6개만 치료를 진행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은 어금니 쪽에 없어졌죠. 그 다음에 네. 점 있던 거 여기 없어졌죠. 요거는 저희가 뭐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까만 부분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남아 있죠. 네. 왜 이제 의사 철학마다 다르냐라고 이제 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충치가 이 에나멜, 그러니까 범랑질 표면에 있을 때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초기 상태에서 양치질을 잘 하거나 관리를 잘 하면은 이게 저희가 정지우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충치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까맣게 보이지만은 그 표면이 되게 단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지우식이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정지우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충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6살이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겉으로 보이는 충치가 작게 있더라도 빨리 진행돼가지고 신경까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뭐 20대 이상, 30대 넘어갈수록 정지우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철학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PD님이 양치질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충치가 비록 지금은 정지 우식, 정지 충치라고 하지만 이분이 양치질을 잘 안 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충치가 정지 상태였다가 진행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충치라도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가 이제 이 환자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까맣게 있는 부분들은 좀 치료를 해야지 예방적으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이제 크게 사고 안 치르고 치료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근데 그 부분이 정지우식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좀 치과를 자주 오셔야겠죠. 뭐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진을 받고 그 부분이 더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면서 치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충치의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다른데요. 에나멜 부분 그리고 상아질 일부까지만 이렇게 충치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충치의 일부분만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레진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때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까만 부분이 어때요? 다 없어졌죠.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 충치 있는 일부분만 딱 제거하고 떼우면 되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치료는 해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정지우식을 치료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지켜보자. 너 양치질 잘하지 않니? 하면서 지켜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마다 본인의 치료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좀 충치 개수가 치과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충치는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개 이상이 계속 여러 군데 치과에서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충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치 범위가 사이 충치로 들어가거나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 인레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충치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정밀한 본을 떠가지고 기공소에서 그 보철물을 제작해가지고 그 다음 2회 내원 때 그 부분을 딱 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세라믹 인레이 뭐 하이브리드 인레이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로 이런 식으로 이제 떼우게 된 거고 금으로 떼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금으로 떼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금으로는 많이 안 하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입을 벌렸을 때 그쵸. 금리가 보이는 게 과거에는 약간 부의 상징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금리 있는 게 뭐 부의 상징으로 느끼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치료를 보통 원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충치 범위가 너무 넓거나 금이 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치아 표면을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안쪽에 삭제를 하게 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씌우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크라운 치료인데요. 네. 이렇게 이거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이렇게 머리 모양 똑대진 그쵸. 네. 위 안쪽에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제 씌우는 이제 보철물을 크라운 치료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치가 이 신경까지 침범해서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 치료를 더 해서 이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내원 횟수가 많아지고 사실상 이제 자연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신경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과연 레진 치료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거 살짝 이렇게 하는 거는 3만 원 아닌가? 보통 이렇게 충치를 전에 나왔던 치경구 굴곡파절에 대한 이제 떼우는 치료랑 이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제 거기는 폐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겉에서 떼우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충치를 제거하고 떼우는 치료라서 약간의 개념이 다르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레진 치료를 하면은 보통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셔야 되고 범위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지만은 길게 넓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범위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레이는 제작해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조금 한 20?
20만 원. 그래서 그쵸.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사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치과마다 약간 다 수가가 다르고 제작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조금 더 상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치료. 이건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한 40? 그렇죠. 40만 원? 보통 한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까지. 비싸다. 네, 그 정도의 이제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비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보면은 충치가 깊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치료 비용도 점점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방적으로 잘 청소하고 검진 받고 초기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은 빨리 해버리는 게 그 뒤에 더 많은 치료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비쌀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크라운이랑 신경이면 60? 근데 우리나라 그 신경치료의 비용이 보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거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똑같이 40?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치아가 뿌리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뿌리 하나 신경치료 하는데 보통 비용이 뭐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치료하는데 한 1, 2만 원? 진짜요? 보험 비용이? 그래서 외국에 계신 유학생분들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런 의료보험 그런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치과 치료 다 받고 가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크라운 치료까지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만 원에서 뭐 많게는 70만 원까지 대학병원은 뭐 7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 선에서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